자,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력학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몇몇 포스에 대해서 정력학적으로 고려하는 걸 배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수압, 부력, 우리가 교양적으로 알고 있는 아르키미데스 원리랑 관련이 되고요. 네, 플루이드 바디의 가속을 시키고 그다음 뭐 로테이션을 시키는 등등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와이파이를 잠시 끄고요. 네. 저희가 이제 고려할 게 submerged surface의 하이드로스태틱 포스가 어떻게 가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모델부터 세워봅시다. 모델 앤 컨셉. 플루이드가 이렇게 있고 플루이드의 표면을 우리가 프리 서페이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프리 서페이스가 있고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대기압이 존재를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바디를 임의로 설정을 하고 늘 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이 표면에서 수면의 높이를 우리가 h라고 설정을 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에 이제 에어리어 엘리먼트 DA에 그 가해지는 포스를 써볼까요? The force 요거는 포스는 당연히 여기다가 요 면에다가 스트레스를 곱해주면 되는데 면하고 노멀 스트레스인 프레셔는 서로 반대 방향이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고 했죠. 예. 여기서는 이제 요 에어리어 엘러먼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죠? 그러면 이 전체 면에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전체 면에 작용하는 힘은 간단하죠. 앞서 봤던 엘리멘터리 에어리어에 작용하는 거에 전체 면으로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네. 간단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모델, 컨셉이고, 자, 이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번에 이제 플레인 서페이스에다가 작용하는 힘,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플레인 서페이스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고려를 해봅시다. 가령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리 서페이스가 존재를 하고 그럼 물론 일단 대기압이 있겠고요. 이때 플레이트가 이거를 이제 퍼스펙티브 뷰로 보면은 요런 플레이트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코디네이트를 설정을 해보면 뭐 여기 x 여기 y 수직인 방향이 g고 그죠? 그러면 요게
지금 이렇게 머징 돼 있는 거예요. 서머징 돼 있는 거예요. 수면 아래에서. 그리고 코디네이트를 설정을 하면 여기가 y고 요 점선 기준으로 이쪽 방향이 g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기울어진 각도를 세타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 면의 방향은 항상 수직인 방향의 아웃워드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수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따져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설정을 하고 여기 지점을 예를 들어서 무게중심 센트로이드라고 얘기를 할게요. 가정을 할게요. 무게중심. 그러니까 무게중심으로부터의 수면까지의 거리를 그러면은 우리가 HC 서브스크립트에 C를 넣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 면에 작용하는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프레셔 배웠죠? 지난 시간에. 일전에 우리가 프레셔가 어떻게 되는지는 배웠어요. 로지 H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보면은 H는 여기서 H는 삼각함수로 y sin 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얘를 여기다 플러그인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프레셔예요. 그러면 앞서서 봤던 것처럼 F는 이 요에서 면의 전체를 적분을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 P를 플러그인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하죠. 그러면 옆에다 쓸게요. 대기압 로즈와의 스페이스가 더 필요한데 써볼게요. 이렇게 요거를 전체 면에 대해서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되죠. 얘는 요거랑 분리해서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기압은 컨스턴트니까 요거 앞으로 나갈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요거는 우리가 유닛 벡터를 써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네. 여기서 에어리어, 이 플레이트의 에어리어를 뭐 빅 A로 만약에 쓰면 결국 여기 자리가 모자라서 여기까지 정리를 했는데요. 요 옆에다가 쓸까요? 결국 포스를 정리를 하면 얘네
이렇게 되겠죠. 요 마지막에 반은 쓰면 안 되죠. 이렇게. 네. 자, 여기서 식을 더 전개해 볼게요. 지금 공간이 부족하니까 다음 페이지에 할게요. 따라서 F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요게 조금 처리하기 어려운데 이게 무게중심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이게 보통 센트로이드를 보면 X 방향으로 센트로이드, 뭐 Y 방향 센트로이드를 보통 서브스크립트 C를 써서 표현을 하는데 이때 이런 상관관계를 가져요, 보통. 이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플러그인을 해서 다시 F를 정리를 하면 결국은 얘가 HC는 YC 사인 세타고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따라서 F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방금 쓴 것처럼 요거를 여기다 플러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을 다시 전개를 하면 세타의 HC가 YC 잠시만요. PAT에 여기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랑 유닛 벡터를 다시 묶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는 플레이트의 경우에
면에 받는 힘이 이렇게 기술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 n에 바 쓰는 거 빼먹었어요. 제가 이 방에서 이제 혼자 이제 녹음하고 있는데 전개하다가 틀리는 거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이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힘, 정확하게 이제 플레이트에 지금 우리가 본 거는 플레이트의 무게중심이 있고 그 무게중심이 수면하고 HC만큼 떨어져 있을 때 면에 받는 힘이죠. 그러니까 평면에 썰 머질돼 있는 평면 서페이스에 받는 힘을 우리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실제 이제 플레이트가 앞서 봤던 플레이트가 이렇게 볼륨을 갖고 있을 경우죠. 실제로 대부분이 이런 경우일 거고 그러면은 앞서는 이제 그냥 무게중심에서 특정 면에서의 무게중심에서의 높이만 고려를 했는데 그러면은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요 식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면이잖아요. 근데 플레이트가 이렇게 두께 방향으로 볼륨을 갖고 있으면 면을 두 가지를 고려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 A 플러스 면이 있을 거고 여기 A 마이너스 면이 존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방향 베터는 이렇게 되겠죠. 예. 그리고 이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윗면의 무게중심으로부터의 수면으로부터 수면까지의 거리가 있을 거고 그죠? 여기서 D 방향 이 마이너스 면에서 수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여기가 센트로이드라고 치면은 또 다른 높이가 이렇게 설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 마이너스 면에서 코디네이트는 아까 본 것처럼 여기가 지금 Y 여기가 죄송합니다. 와이파이가 안 꺼졌네요. 왜 안 꺼지지? 여기 G 방향 이게 이제 볼륨메트릭 하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힘을 그러니까 윗면하고 아랫면에 작용하는 힘의 네포스를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거는 요 윗면과 아랫면에 작용하는 네포스에 대한 겁니다. 잠시만요. 왜 와이파이가 안 꺼지는지. 꺼졌죠. 자, 넷폴스를 작용을 해야 돼. 기술을 해볼게요. 일단은 그 A 플러스 면에 작용하는 힘. 그러면 포스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배웠던 식 그대로 쓰면 되죠.
여기서 HC는 이제 윗면의 센트로이드 기준으로 그 센트로이드 점에서부터 수면까지 높이. 그러니까 ATM에 플러스 로우 G 우리가 설정한 HC 여기에 면, 그죠? 2번 이걸 프라임을 써서 할까요? 우리 앞서서 이제 센트로이드 그 A 마이너스 면의 센트로이드로부터 수면까지의 높이를 HC 프라임으로 썼으니까 컨시스턴시를 위해서 이렇게 써보죠. 여기서는 HC 프라임이죠. 그리고 면인데 방향이 반대죠. 네. 자, 그러면 뭐 많이 왔어요. 네, 폴스는 두 개 더한 거가 되겠죠. 아, 죄송해요. 뺀 거가 되겠죠. 그러면 로지의 로지는 이제 컨스턴트니까 앞으로 뺄 수가 있고 HC 프라임이 먼저 올 거야. 이게 플러스가 될 거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아, 더하는 게 맞죠, 지금. 그러니까 반대 방향이니까 더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쓰면 되죠. 네. 여기서 고려해 줄 거는 요거와 요거의 차이인데 요거는 요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풀면 돼요. 그죠? 그래서 보면 잘못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다시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야지 구할 수 있죠. 차이를. 그러니까 요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를 확대해서 써보면 여기가 수직이죠. 그리고 여기가 D가 맞고, 그렇죠? 이게 수면으로부터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요게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여기인데 요 길이는 요거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HC 프라임 마이너스 HC 오버 D가 되니까 결국 얘가 D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여기다가 플러그인을 해서 전개를 하면 여기 밑에다 쓸게요. 공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로 G D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요식을 잘 보세요. 여기서 D 코사인 세타에 면을 곱하면 그러니까 얘는 면적이고 얘는 두께에 대한 거니까 얘가 뭐가 돼요? 부피가 되죠. 그래서 로 G는 여기서 컨스턴트이니까 결국 넷포스는 뭐에 비례하는 거예요? 예, 부피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포스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에 가해지는 전체 힘의 합은 질량이 아니라 부피에 비례해요. 부피에 비례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와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돼요. 이게 그 예전에 보면 그 교양 프로그램인가 그 방송에서 일단 예전에 뭐 의사들이 나와서 뚱뚱한 사람이 물에 뭐 잘 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뭐 그때 하는 얘기가 뭐 지방이 밀도가 낮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 안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받는 힘은 질량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부피에 비례하는 거예요. 예. 보시다시피 질량 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에 잘 뜨는 거는 뚱뚱한 사람일수록 대체로 부피가 커서이지 뭐 지방의 뭐 밀도가 낮다니 이런 건 전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게요. 이게 프리 서페이스고 플레이트가 이렇게 있고 뭐 여기 센트로이드라고 하고 두께 대기압이 있고 여기에 이제 포스가 가해진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무슨 의미냐면 대기압이 물을 눌러주고 있죠. 그럼 이 포스가 이면 이면 같이 지금 누르는 거예요. 대기압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대기압 같은 경우에 눌러서 윗면 아랫면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대기압이 가해주는 넷폴스는 그 대기압에 관련된 텀이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시듯이 제가 초록색 화살표로 표현한 것처럼 밑면 윗면 동시에 이렇게 대기압이 눌러주는 효과를 가지니까 대기압이 가해주는 넷포스는 여기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식을 유도할 때 대기압 텀은 없었죠. 여기 뭐 이미 한 거지만 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에서 그리고 이 포인트가 수면으로부터 h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 프레셔는
대기압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요거인데 H 네폴스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면.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죠. 이미 한 거죠. 여기에 보면은 대기압 텀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기압이 있음에도 대기압 텀이 실제로 플레이트에 가해지는 네폴스 텀에 없다는 거는 대기압은 여기 우리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 윗면 아랫면 동시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네폴스로 따지면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은 이 네폴스 텀은 전부 어디서 온 거예요? 물에서 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물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수면으로부터 특정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프레셔를 바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한 건데 이거를 그냥 워터가 가해주는 포스와 에어가 가해주는 포스 관점에서 식을 전개해도 마찬가지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워터가 플레이트 센트로이드에 요 관점에서 기술을 해도 한번 보죠. 워터가 가해주는 포스는 대기압을 하고 센트로이드니까 HC라고 쓸게요. 여기 스트레스에 이제 면을 곱해주면 포스가 되고 대기압의 힘은 혹은 뭐 에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넷을 따져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전히 똑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안에서 가해진 네포스는 대기압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에. 그러니까 중요한 팩터는 수면 아래에서 H가 떨어져 있을 때, H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어떤 프레셔 관점에서 유도를 하든 아니면은 그냥 워터가 가해주는 네포스 관점에서 이제 워터랑 에어랑 그냥 워터가 있고 여기 에어가 있으니까 이 두 플루이드 컴포넌트가 힘을 가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걸 각각을 따로 계산해서 네포스를 계산해 똑같은 결론에 다다릅니다. 결국 두 가지 센트로이드 그 플레이트 오브젝트의 센트로이드가 수면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냐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볼륨이 어떻게 되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볼 거는 이런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물속에 잠겨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플레이트인 경우도 있지만 불행히도
플레이트가 아닌 경우가 더 많겠죠. 플레이트가 아닌 경우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면을 갖는 거죠. 공면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위치마다 면의 방향 벡터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포스를 디스크립션을 해보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프레셔에다가 면을 곱한 거가 되고, 따라서 포스는 면을 가지고 이렇게 인테그레이션을 한 건데, 앞선 경우랑 다르게 면의 벡터를 이렇게 나눠 쓸 수가 있는데, 얘가 앞으로 못 나가겠죠. 상수가 아니니까 더 이상. 그래서 얘를 위치별로, 그러니까 우리가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써서 x, y, z 코디네이트 좌표를 설정을 하면 포스가 x, y, z 방향으로 각각 따로 나눠서 기술이 돼야 되고 따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더 이상 상수가 아니니까 n이, 그러니까 면에 대한 방향이. 그 얘기인즉슨 x 성분 따로 적분해주고 면 y에 대해서 따로 적분해주고 g 방향에 대해서 따로 적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나 당연하게도 문제가 훨씬 복잡해지겠죠. 네.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요거 정리를 해볼게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자,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면은 방향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썼죠. 그러면 이때 방향을 나타내는 유닛 벡터는 당연히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G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를 우리 예전에 디렉션 코사인을 정의했던 것처럼 이너 프로덕트를 할 때 디렉션 코사인을 정의를 했죠. 그러면 얘 모아서 마찬가지로 그때처럼 디렉션 코사인을 정의할 수 있어요. 디렉션 코사인 of n에 대해서. 따라서 얘의 뭐 절대값은 당연히 1이고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자, 얘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면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를 기술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추가로 더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막상 물어보면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면에 대한 벡터를 기술을 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디렉션 코사인에 대해서 잘 기억이 안 나고 약간 헷갈리고 아리까리 하다 싶으시면은 우리 일전에 이너 프로덕트 우리 수업 때 이너 프로덕트 처음 다룰 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플러그인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x, y, g 각각에 대해서 그 적분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죠. 이제 포스, 그러니까 커브드 된 서페이스, 아비트러리 커브드 된 서페이스에서 힘을 면의 관점에서, 면의 방향 관점에서 어떻게 기술하는지 힘을 풀 전개를 했으니까 얘를 한번 보죠.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커브드 된 서페이스는 x, y, g 방향에 따라서 이제 면의 방향이 바뀌죠. 면의 방향이 바뀝니다. 근데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적분에서 다뤘던 것처럼 얘를 유닛으로 작게 쪼개면 네. 그리고 뭐 이때 코디네이트를 설정을 해볼까요? G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랬을 때 얘의 면을 유닛 면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잘게 쪼개면은 요게 거의 플랫하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를 쭉 이어붙여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곡면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DA, 그러니까 G 방향으로 DA를 G 방향으로 따질 때는 이렇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클라인된 플랫한 면을 가져와서 조금 더 자세하게 기술을 해볼게요. 유닛 면은 평면으로 가정을 할 수 있고 여기서 유닛 면에서의 힘을 기술한 다음에 얘를 쭉 적분을 하면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봅시다. 얘가 이렇게 기울어진 각도 세타, 여기 세타면 노멀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했을 때 여기도 세타. 그죠? 그리고 얘의 면이 단위면 설정한 거의 절대값이 되겠고요. 그랬을 때 DA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죠. DAX 같은 경우에는 사인 세타가 맞죠. 그리고 Y면 이거는 코사인이고요. 자, 그러면 앞서 봤던 것처럼 DAX 오버 DA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사인 세타. NY는 어떻게 되죠?
dAy 오버 dA. 얘는 이렇게. 그러니까 디렉션 코사인 오브 그 면의 방향 벡터에서 NA랑 NY 성분을 이렇게 고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스텝 1이고, 스텝 2는 여기에 이제 포스를 고려하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 코디네이트에서 여기 세타 힘을 고려를 했을 때 여기 세타가 될 거고, 힘은 G방향 고려하지 말고 지금 X랑 Y방향만 고려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PDAX를 어떻게 고려하는지 앞에서 했죠. 그러면 P sin 세타 D A 이렇게 쓸 수 있고, 그죠? FY도 똑같이 하면 돼요. FY도 여기서 F의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죠, 이번엔. 똑같이 전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요걸 가지고 물리적으로 한 번 더 보자고요. 이 텀이 어떤 물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fx는 다시 쓰면 p sin 세타 da인데, 요거를 쪼개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p의 sin 세타를 곱하면 p의 sin 세타를 곱하면 뭐가 돼요? 얘는 힘의 x방향 성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da를 가지고 인테그레이션을 하니까 얘는 총 면적이죠. 그러니까 fx는 스트레스의 x방향 성분에다가 총 면적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결론인가요? 근데 이 식이 물리적으로 의미하는 거는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p sin 세타를 따로 묶어서 보면 스트레스의 x방향 성분에다가 총 면적을 곱해주면은 이 면에 작용하는 총 힘의 x방향 성분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이렇게 쪼개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식인데 이때 p sin 세타가 아니라 sin 세타 da를 묶어서 보자고요. 그럼 얘는 뭐죠? 면의 x 성분이죠. x방향 성분이죠. 면의 x방향 성분이에요.
이때 P는 뭐예요? 면에 작용하는 총 힘이죠. 총 스트레스. 총 힘, 스트레스. 이것도 사실은 스트레스가 맞죠.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따로 이런 식으로 묶게 되면 면에 작용하는 총 스트레스의 합. 그러니까 사실 이게 포스인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에 포스로 보는 게 맞죠. 거기다가 면의 x 성분만 곱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식 하나도 이렇게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브드 면, 그러니까 썸워즈 되어 있는 커브드 면에 대해서 커브드 면은 잘게 단위로 쪼개면 어떤 DA가 되고 DA는 그 순간 전체적으로 커브드된 면이라고 하더라도 그 DA는 플레인 면을 가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서 플레인 면에 네포스가 어떻게 가해지는지를 배웠잖아요. 그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힘이 기술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방향의 힘은 총의 합은 총 면적에다가 어떤 힘의 스트레스의 힘의 X방향 성분을 곱한 거로 봐도 되고 혹은 면에 작용하는 총 힘에다가 면의 X방향 성분을 곱한 걸로 봐도 된다. 그러면 실제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프리 서페이스라고 하고 커브드 면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이게 G 방향으로 하고 높이는 h죠. 수면으로부터의 거리. 근데 얘는 이제 계속 변하니까 상수는 아니고 이때 앞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얘를 단위 면으로 쪼갤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dA 면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얘를 G 방향으로 떨어뜨리는 이너 프로덕트 즉 D 코사인 그 디렉션 코사인을 하면 얘가 DA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G 방향으로 떨어지는 힘을 고려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FG는 PG에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G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 이때 얘가 게이지 프레셔임을 아셔야 됩니다. 게이지 프레셔, 앱솔루트 프레셔 배웠죠? 따라서 로 G H의 DA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DA가 K 방향인 거. 여기서 로우 G는 컨스턴트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로우 G H의 DA G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H는 지금 면을 타고 가면서 바뀌죠. 바뀌죠.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현재 요걸 잘 보세요. DAG는 요거예요. 그리고 H가 지금 위치마다 바뀌고 있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요거는 색깔 다른 걸로 할게요. DAG가 위치에 따라서 높이 H로 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요 파트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X, Y 방향으로 코디네이션을 같이 고려를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렇게 익스텐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면을 H로 설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부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에서 H 방향으로, 그러니까 프리 서페이스와 밑에 제가 말이 꼬였는데 설정한 요 면 사이에서의 거리에 해당되는 이 사이의 프리 서페이스와 아비트러리하게 설정된 이 커브드 면 사이의 공간에 대한 거예요. G 방향의 네포스가. 그래서 결국은 얘를 이렇게 써줄 수가 있죠. 공면이 그 어떤 플루이드, 여기서 워터라고 하죠. 워터 안에, 수면 안에 있을 때 서브머지드 된 상태에서 그 면에 가해지는 힘은 공면과 프리 서페이스 사이에 차지하고 있는 공간에 있는 그 부피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죠. 이때는 요런 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면은 플러스 면에 해당이 되고 요 면은 마이너스 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와 프리 서페이스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하고 밑면과 프리 서페이스 사이의 밑면과 프리 서페이스 사이의 거리를 설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두 공면이 뭐 이어져 있긴 하지만 이 두 공면에 각각에 작용하는 힘은 뭐에 비례하게 돼요? 요거 첫 번째, 요거의 부피. 두 번째는 요거의 부피. 넬포스는 이 두 가를 더하면 되죠. 근데 여기서 방향이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요거의 차이로 보는 거죠, 결국. 이해되세요? 그럼 뭐만 남아요? 그림 그리기가 쉽지 않은데 약간 얇게 요것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오브젝트의 부피, 오브젝트의 부피에 비례해서 포스가 가해지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얻어냈던 결과랑 결국은 같은데요. 이게 아르키미데스의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서 왕관이 있다고 칩시다. 부피가 달라요. 그죠? 뭐 무게는 같다고 치는데 무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서 물에 넣으면 얘가 부피가 더 커서 물의 어떤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더 잘 뜹니다.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무거운 사람이 지방이 많고 지방이 뭐 밀도가 낮아서 뜨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이 부피가 더 크기 때문에 잘 뜨는 거예요. 이게 아르키미데스의 원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네폴스가 어떤 커브드된 면이라도 어떻게 기술이 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비록 커브드된 면이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요 부피 오렌지 부피와 녹색 부피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 오브젝티브가 갖고 있는 부피의 차이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오브젝트 자체의 부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포스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G 포스, G 방향의 포스만 주로 고려를 했으니까 이게 이제 부력하고 직접 연관이 되는 거죠. 뜨는 힘, 뜨는 힘. 그래서 결국은 무게랑 전혀 상관없이 오브젝트의 부피로 받는 힘이 결정이 된다. 그리고 그게 비록 커브드된 서페이스여서 기술이 보다 중간 기술이 복잡해질 뿐이지만 얘를 나눠서 단위면으로 보면은 결국 플레인에 받는 힘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기술이 가능하고 그로부터 우리가 받는 힘을 예를 들어서 G 방향이 이제 부력인데 G 방향의 힘은 결국은 오브젝트의 부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를 아셨어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동영상 강의를 끊겠습니다. 우리 지금 한 게 어떤 서머지된 오브젝트에서의 하이드로스태틱 포스, 그러니까 즉 뭐 한글로는 수압이죠. 수압이 어떻게 기술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서머지된 오브젝트 면에 수압이 어떻게 넷폴스, 여기서 넷폴스인 거죠. 하이드로스태틱 포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봤어요. 사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부력을 하기로 했는데 부력은 우리가 여태까지 기술한 하이드로스태틱 폴스에서 G 방향만 고려를 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다음 무비 클립 때 한번 정리를 하고 엑셀레이션과 로테이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